238쪽에 이제 부가징수로 가죠. 부가징수는 이제 보다시피 출제에서 보니까 다 나왔죠. 22, 23, 24, 25, 26, 27인데 못하는 255회가 아니고 25회입니다. 자, 보죠. 이제 부가징수로 갑니다. 일단은 재산세는 일단 그 재산이 있는 재산 소재지입니다. 재산 그 소재지에서 과세가 되고, 또 징수 방법은 뭐 계속 얘기했지만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과하냐, 이제 전에도 이건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은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돼요. 성립이 되고, 자, 세금 내는 기간이 얘는 연간 두 번이요, 두 번. 한 번, 두 번인데, 한 번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고요. 또 한 번은 9월 16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내게 됩니다. 그럼 이때 요 기간은 대체 뭘 내냐? 이 기간에는 토지분이 아니고 요 기간은 저희가 이제 흔하게 건물분이에요. 건물분 재산세를 내고, 그 다음에 둘째는 주택분이에요. 주택분인데 반만 냅니다. 2분의 1만 내고, 세 번째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 내게 돼요. 그럼 이때 뭘 내냐? 이때는 토지분이에요. 토지분을 내고, 그 다음에 주택을 반 냈으니까 나머지 주택분 반, 2분의 1 내서, 항상 주택은 주의할 게 반씩 내요. 주택은 무조건 반씩 내요. 반씩 내게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게 또 뭐냐, 이제 주택이 이제 반반 내는 게 원칙인데, 다만 이 주택에 대한 그 세액이 10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에 대한 금액이 얘가 10만 원 이하가 되면, 이때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일시에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반반 내는 건 이제 10만 원이 초과가 되면 반씩 내는 거지만, 이 금액이 10만 원까지는 그 금액이 크지 않는 걸로 봐서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이거죠. 또 양쪽 다 전부 다 뭐에 의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그 세금이 과세가 돼요. 이렇게 고지받는 걸 뭐라 합니까? 저희가 고지받는 걸 보통징수라고 하죠. 보통징수. 그래서 항상 고지서에 의해서 보통징수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 교재 볼게요. 자, 교재 238쪽에 가면, 자, 맨 1번. 일단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그래서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둘째, 자, 납부 기간인데, 자, 토지는 언제부터 이제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고요.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30일까지고, 자, 3번 주택가입니다. 주택은, 자,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세액의 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고, 나머지 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게 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입니다. 미만이 아니고 이하입니다. 이하의 경우는 조례가 정한 바에서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금액이 10만원이 초과되면 무조건 반씩 내고, 10만원까지는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걸로 봐서 어떻게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선박항공기는 뭐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 밑에 네모 보면, 자, 지방 자치단체장은요, 과세 대상 누락이나 착오로 인해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정부가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고 판단되면 수시로 아무 때나 가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죠. 납세지 갑니다. 자, 어디? 재산세는 재산 소재지입니다. 관할 시군구에서 부과해요. 절대 주소지가 아니고 어디? 재산 소재지에서 1번 토지 어디요? 토지 소재지. 건축물 어디? 건축물 소재지. 주택 어디? 주택 소재지. 선박 어디?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 어디? 끝에 있죠. 정치장 소재지. 이렇게 전부 다 어디 소재지가 납세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 뭐 다 볼 거 없고 부동산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측 세 번째가 징수 방법인데, 항상 보통 징수가 원칙이에요. 1번 보니까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의 장이 세액산정에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합니다. 즉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함이 원칙이에요. 그럼 대체 두 번째, 고지서는 언제 보내냐? 발급인데,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이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요거 체크합니다. 재산세 고지서의 병기인데, 이 병기가 뭔 뜻이냐면 함께 기입한다, 같이 기입한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전월세 납부기간과
재산세 납부 기간이 같으면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즉 함께 적어서 고지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이제 재산세 납부 기간 정해져 있죠. 이렇게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30일인데 요건 재산세고 저희가 안 배웠지만 나중에 이제 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할 건데 안 할 수도 있고요. 지역자원 시설세인데 여기 이제 그 부동산에 관련된 게 있고 특정 자원이 있는데 저희가 변기할 수 있는 건 특정 부동산이에요. 즉 부동산에 관련된 지역자원 시설세는 요 재산세 고지서에 같이 적어요. 저 어떤 얘기냐면 이게 재산세 고지서라고 하면 재산세에서 얼마 그 밑에 지역자원세 얼마 그래서 합계 얼마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같이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고지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자, 네 번째가 소액 징수와 신탁재산 특례인데 1번. 자, 고지산매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한다. 이게 뭐냐면 재산세를 쭉 계산해 보니까 그 세액이 뭐 1,900원밖에 안 나왔대요. 그때는 징수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2,000원이 돼야 과세지 그 미만은 절대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소 2,000원부터 과세하고 그 미만은 절대 과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신탁재산 특례인데 보죠. 자,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점에도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는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신탁이 되면 그 수탁자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데 수탁자가 안 내면 정부는 그 신탁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었다. 그럼 나머지 그 다른 재산도 전부 다 압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럼 신탁된 거는 납부 안 내면 다 뭐가 가능하다? 압류 가능하다는 거죠. 자, 넘겨볼게요. 5번 갑니다. 자, 납세자의 신고인데 얘도 뭐 시험은 그닥 안 나는데 한 번만 볼게요. 자, 신고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항상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나 5월 30일 날 자, 부모님이 사망을 해서 자, 상속이 되었다고 할게요. 상속되었다. 상속되면 그 다음날 6월 1일 날 형제간에 상속 지분이 분배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겠죠? 왜? 이날 사망했으면 지금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이제 6월 2일 날 네, 장례식을 다 치러야 되는데 사망하신 지 하루 만에 형제간에 뭐 몇 대 몇 이렇게 상속 지분이 분배될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없어. 없으면 그럼 아직 상속 재산이 정확하게 분배 안 됐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되면 누가 세금을 내요? 주된 상속자가 세금을 다 내야 돼요. 이게 이제 원칙인데 근데 이 형제가 아버지가 사망하자마자 자, 재산 분배했어요. 형 30%, 동생 30%, 뭐 30%, 누구 10% 이렇게 해서 재산 분배했어요. 그럼 이 분배되고 분배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럼 얘네가 6월 1일 날 재산을 분배했지만 이 분배된 사실을 정작 해당 시청이나 구청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는 없겠죠. 왜? 얘네가 아버지가 사망하자마자 옹기종기 모여서 분배했으니까 그럼 저도 어제 간밤에 저희 형하고 옹기종기 앉아서 뭐 했을까요? 이거 몰라요. 이거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럼 시구는 얘 사망한 건 알지만 상속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몰라. 그래서 이 상속인들은 어떻게 6월 1일부터 6월 1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이렇게 상속재산이 분배되었다는 것을 신고해야 돼. 신고합니다. 어디 가서? 시청, 군청 가서. 신고되면 그럼 시청, 구청, 군청은 이제 그럼 재산이 분배된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알면 이제 누구한테 부과해요? 주된 상속인이 아니고 상속인 각자에게 부과하겠죠. 그 얘기인데 이제 볼게요. 자, 신고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과세기일부터 10일 내 그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실할 수 있는 내용 갖춰서 신고해야 한다. 1번. 자, 소유권이 변동되었대요. 둘째, 상속되었대요. 셋째, 종중재산이었대요. 넷째, 신탁재산이었답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신고가 가능한데 그래서 언제까지 신고한다?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해요. 다만 신고가 없었대요. 우측 2번. 자, 직권으로 조사해서 등재하면 돼서 보면 자,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라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직권으로 조사해서 과세대장에 뭐다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가 아니고 등재할 수 있답니다. 이때 무신고에 대한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하면 그 사실을 관계되게 통지해야 한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어쨌든 소유권이 변동있으면 신고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6월 1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자, 6번 가죠. 이제 세부담 상한선. 요거는 시험 잘 납니다. 이 상한선인데 이 상한선은 재산세도 나오고요. 재산세도 나오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이 세부담에 상한선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상한선은 재산세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있는데 둘 다 내용은 똑같지 않아요. 있긴 한데 일단 재산세부터 보면 재산세는요. 첫째 그 재산이 토지와 건축물이었다고 하면 얘는 무조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이 한도예요. 이게 뭐였냐면 이거죠. 어떤 값이 토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토지가 2016년도에 이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100만 원이 부과됐어요. 됐고 2017년도에 정부가 계산된 세금이 200이었다. 그럼 200을 다 무는 게 아니고 최대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까지만 물리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다 무는 게 아니고 얼마까지? 150만 원만 물리겠다 이거예요. 150만 원만 물리겠다. 그래서 이게 상한선이에요. 물론 상한선 주택도 있어요. 주택도 있는데 주택도 방법은 똑같은데 다만 이 주택은요. 이 주택의 공시가격별로 이 공시가격이 뭐냐면 주택의 시가 표준액별로 나눠서 이 상한선을 정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택 공시금액이 3억 원 이하다. 3억 원 이하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05까지가 되고 둘째 그 금액이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다 라고 하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10까지고 셋째 그 금액이 6억 원이 초과됐다면 100분의 130까지가 한도가 돼요. 그래서 방법은 같은데 단주택은 주택의 금액별로 구분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별로 구분해서 각각 정하게 돼요. 다만 이따 보겠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는 토지가 됐건 주택이 됐건 똑같아요. 똑같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이 세부담의 상한선으로 보게 됩니다. 보면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계산된 세액에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설세액이 돼요. 다만 주택은 다음과 같다 해서 첫째 주택 공시금액이 3억 원 이하다. 끝에 있죠. 100분의 105. 둘째 주택 공시금액이 3억 초과 6억입니다. 100분의 110. 셋째 주택 공시금액이 3억 6억 초과됐다. 100분의 130까지가 그 세부담의 상한선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상한선은 항상 토지와 건물, 주택이 똑같지 않다. 뭐 그런 정도까지 됐고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뒤로 가면 이제 244쪽에 이제 물납과 분할납부 갈게요. 이 물납과 분할납부는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아마 올해 시험 날 수 있는데 내용을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특히 이 물납 부분인데 자 볼게요. 일단 물납은 이제 돈 대신에 부동산으로 낸다 이건데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는 이 재산세 이 재산세만 물납이 돼요. 얘만 되고 그 어떤 세금도 물납은 없어요. 없고 또 하나 주의할 게 재산세가 물납된다 해서 그 부가세도 물납된다 아니에요. 부가세도 물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만요? 재산세만 물납돼요. 재산세만 물납되게 됩니다. 언제 물납하냐? 물납의 요건이 있는데 자 요건 볼게요. 요건은 첫째 그 납부세액이 납부할 납부세액이 최소한 1,000만 원이 초과가 돼야 돼요. 1,000만 원이 초과돼야만 물납 가능하다. 이때 1,000만 원은 재산세만 놓고 따진 거지 고지서의 합계가 아니에요. 재산세가 1,000만 원 초과입니다. 두 번째, 물납은 하겠다고 반드시 신청을 해서 꼭 허가 받아 와야 돼요.
그 언제까지 신청이냐?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5일 내입니다. 5일 이내에 반드시 허가 받아와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럼 무엇을 갖고 물납합니까? 물납 대상이 있는데 대상은 관할구역에 있는 그 관할구역 해당 지역에 있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의해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의해서 물납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그럼 이런 거죠. 가령 내가 이제 서울시에 부동산이 있고 저 멀리 대전에도 부동산이 있다. 그래서 서울 쪽에 이제 건물이 있고 주택이 있고요. 대전도 주택이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안 되겠다. 이참에 물납해야겠다. 왜? 서울분 이 건물분 세금이 무려 4천만 원 나왔대요. 그래서 돈도 없고 해서 물납하자. 뭐로? 대전 거로. 이거 물납되지 않는다 이거죠.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할 재산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그럼 굳이 하면 서울에 있는 이 주택 가지고 물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해당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의해서 물납되지 이게 국내 아니에요. 해당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의해서 물납이 가능하게 돼요. 그럼 더 주의할 게 뭐냐? 지금 낼 금액이 4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주택 갖고 물납한다고 하면 이 주택 금액도 얼마? 최소한 4천만 원이 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4천 넘는지 넘지 않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물납재산 평가입니다. 물납재산 평가인데 자 평가는 언제 하냐? 매년 6월 1일 현재입니다. 이날 현재 시가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뭐에 의해서? 시가에 의해서 평가해요. 보통 제가 이 시가라는 거는 일반적인 매매가가 시가인데 여기 이 재산세에서 재산 평가할 때 이 시가에 대해서는요. 시가 표준에 얘는 일반적인 매매가가 아니고 시가 표준액의 의미입니다. 시가 표준액의 의미예요. 그래서 정부가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내가 첫째 토지 갖고 물납한다고 하면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 지가로 하고 둘째 내가 주택 갖고 물납한다고 하면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말만 바꾸면 돼요. 공동주택 가격 그래서 개별이나 공동주택 가격으로 합니다. 셋째 그게 건축물 갖고 한다. 그럼 그 해당 건물의 시가 표준액 건물의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정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항상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자. 다만 6월 1일 전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6개월인데 6개월 이 사이에 형성된 보상 가격이나 공매 가액 등이 있으면 이런 금액들도 전부 다 시가로 인정해줘요. 인정해줍니다. 인정해 주게 돼요. 인정을 해 주게 돼요. 시가로 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 자, 볼게요. 한번 물납 갑니다. 1번. 물납의 요건과 대상. 첫째. 자, 지방재단체장은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할 경우 납세의무자에 신청받아서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죠? 밑에 박스에 이때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범위 판단 시 동일 시군관에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합계액을 말하며 한편 재산세 병기 고지되는 지역전설세 지방교육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뭐만 갖고 따져서 재산세만 놓고 따져서 그 금액이 1,000만 원이 초과가 되면 된대요. 두 번째, 자 물납의 신청과 갑니다. 1번, 자 물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물납 신청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요 신청일로부터 5일 내 반드시 허가 여부를 서면 통지해 줘야 합니다. 3, 4번 됐고요. 자, 그다음 우측으로 갑니다. 세 번째. 자, 요거 주의해야 돼요. 물납 허가 부동산 평가인데 자,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 가액은요.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뭐로 합니까? 시가입니다. 여기서 시가라는 것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수용이나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보게 돼요. 이건 예외인데 일단 기억번. 자, 내가 물납하는 게 토지와 주택이다. 그럼 보세요. 그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된 가액입니다. 즉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이나 공동 주택 가격으로 한답니다. 대신 니은번 기역위의 건축물, 일반 건축물은 뭐예요? 시가 표준액에 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이고 두 번째 예외갑니다. 자,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 땡땡. 자, 재산세의 과세 기준을 전 6개월부터 과세 기준 현재까지 기간 중에 확정된 가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가로 인정해 준대요. 그래서 밑에 기업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수용이나 공매 사실이 있을 때 그 보상가액이나 공매가액입니다. 니은번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입니다. 디귿번인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했어요. 그래서 그때 결국 그 취득가액 이렇게 전부 다 이런 것들로 시가로 인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원칙은 6월 1일 현재 금액이 원칙인데 예외는 이렇게 예외적 규정도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예외적 규정도 있다. 여기까지 물납에 대한 거고요.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이제 5번 갑니다. 자, 246중에 5번. 이제 분할납부인데 얘도 조심해야 돼. 얘도 이제 분할납부 갑니다. 자, 분할납부는 이제 하는 세금이 재산세, 그다음에 좀 이따 보겠지만 종합부동산세,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런 세금들은 전부 다 분할납부 가능한데 이거 왜 다 적었냐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납부 규정이 같아요. 같고 양도소득세만 좀 다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따 보겠지만 재산세는 그 기간이 분납기간이 45일 이내에 분납이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2개월 내 요것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 제반 규정은 재산세 종부세가 이 분할납부 규정이 같아요. 둘 다 똑같아요. 다만 그 기간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럼 언제 분할납부 됩니까? 얘도 요건이 있어요. 요건. 첫째 마찬가지다. 그 납부세액이 얘도 그 납부세액이 세액이 얘는 1000만 원이고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이 초과가 돼야 분납돼요. 역시 이때 이 500은 재산세만 넣고 따진 겁니다. 두 번째, 분납은 신청만 하면 되지 별도의 허가 요건은 없고요. 자, 셋째, 언제까지 분납 가능하냐? 분납 기한인데 이 분납 기한은요. 이때까지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아까 했죠. 재산세 며칠 내? 4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전부 다 납부기한 지나간 날부터 며칠 내요? 45일 내 분납이 가능하다 이거지. 또 하나 주의할 건 얘네들은 이 다 본세죠. 이 본세가 이제 분납이 되면 엔드 그 부가세도 분납이 돼요. 이건 부가세들도 분납 대상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아까 물납하고 좀 다르죠, 그죠?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분납하냐? 분납 방법도 존재하는데 방법 볼게요. 이 방법도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내가 납부할 그 납부세액이 납부세액이 자 1000만 원 이하다. 이하면 분납 금액이 얼마냐? 500만 원 초과 금액. 500만 원 초과액이 분납이 되고 둘째 내가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 초과했다. 1000만 원이 초과가 되었다. 라고 하면 이때는 반토막 50% 이하의 금액이 분납이 됩니다. 이때 그럼 가령 보죠. 내가 낼 게 가령 7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처음에 얼마가 돼요? 내고 또 내요. 이때 또 낼 금액이 500만 원 초과된 금액이래요. 그 얼마인데? 200이지 200. 그럼 당연히 납부기한까지 얼마? 500 내면 되겠고요. 그죠? 둘째 1000만 원 초과했다. 자, 내가 낼 게 4000만 원이었다. 그럼 처음에 내고 또 내면 되지. 그럼 이때는 이때 낼 게 토탈 금액의 반 이하입니다. 얼마인데? 2000. 그럼 당연히 앞에 보면 똑같이 2000 이렇게 해서 각각 분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분납 방법도 있는데 자, 분납 볼게요. 자,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해서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45일 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대요. 이때 분할 납부하지 않는 자는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밑에 박스 봐요. 자, 분납 대상되는 세액이 500만 원 초과 범위인데, 자, 동일 시군구별로 납세자가 납부할 재산세액이 5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되 500만 원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즉 병기, 고지대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합니다. 물론 지방교육세 제외하고요. 두 번째, 재산세가 분납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방교육세도 분납한다. 즉 본세가 분납이 되면 그 부가세 또한도 함께 분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1번. 자,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기억번 나오죠.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이하다.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분납이 되고, 둘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했다.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 분납되게 됩니다. 저거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제 밑에 8번 갑니다. 가산금으로 가볼게요. 자, 얘도 징수 방법이 보통 징수이기 때문에 항상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재산세는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하므로 납부기한까지 납부 안 하면 자,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죠. 그래서 신고 납부 안 되면 가산세가 붙지만 지금 보통 징수이기 때문에 가산금이 붙어요. 얼마나 붙냐 볼게요. 우측 1번. 가산금인데 땡땡.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 100분의 3, 즉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죠. 왜? 국가가 세금 거는 주체니까 지네는 가산금 안 매겨요. 다만 저희 같은 국민들에게만 매긴다 이거지. 두 번째, 중가산금이죠. 1번.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액의 1000분의 12,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일명 중가산금을 위 1번에 더해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안 냈을 때 붙는 게 가산금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붙는 게 이게 중가산금이죠. 다만 중가산금 60개월 초과를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밑에 2번이에요. 이 가산금은 체납한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이 중가산금은 체납한 금액이 커야 붙어요. 그래서 2번.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자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적용 안 해요. 그래서 가산금은 체납한 금액에 관계없지만 중가산금은 적어도 체납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었을 때만 중가산금이 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만 원 이상일 때 붙지 그 미만 안 붙어요. 그 밑에 그 30만 원은 어떻게 판단하냐 해서 이 경우 같은 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적혀 있으면 어떻게 세목별로 판단한대요. 이게 뭐냐면 이 30만 원의 판단 기준이 고지서의 합계가 아니고 고지서에 있는 이 합계가 아니고 세목별로 무슨 세 29만 원 무슨 세 뭐 5만 원 합이 34만 원 얘는 중과상금 대상이 안 돼요. 왜냐면 30만 원 판단은 각각의 세금별로 따져서 각각 따져서 30이 넘었는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해당이 없죠. 그래서 항상 30만 원 이상일 때만 중가산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9번째 가죠. 자, 부가세네요. 항상 모든 세금은 본세가 있으면 부가세가 있죠. 그래서 재산세는 그 납부세액에 대해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 교육세가 붙는데 대신에 감면받는 금액은 부가세가 없어요. 항상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존재합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했고요. 자, 쭉 넘어가죠. 251쪽으로 갑니다. 재산세 비과세 갈게요. 이 재산세 비과세도 내용은 되게 쉬운데 다만 조심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비과세하고 면제 감면인데 비과세나 이 면제 감면 이 비과세나 면제 감면은요. 이 규정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비과세나 면제 감면 규정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재산세도 면제 감면 재산세하고 종부세와 같다. 그럼 결국 이제 251조는 1번. 자,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인데 이 내용들도 똑같다는 거죠. 자,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단체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은요. 재산세 부과 안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가 거는 취득세가 됐건 뭐가 됐건 다 비과세예요.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요,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 정부, 이거 상호주의죠. 둘째, 국가 혹은 지방단체나 단체조합이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맺고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매수계약, 그래서 항상 국가자가 붙고 연부자가 붙고 무상자가 붙으면 누구요? 매수계약자가 됩니다. 두 번째,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조합이 1년 이상,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쓰는 경우도 비과세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뭐냐면 어떤 이런 거예요. 갑소유 재산, 갑의 뭐 건물 같은 건데 이 갑의 건물을 국가 등이 쓰요. 국가나 지자체가 씁니다. 국가 등이 몇 년 넘게 1년 이상 어떤 용도로? 공공의 용도로 쓴다고 하면 세금은 과세하지 않겠다 이거죠. 다만 뒤에 숨어있는 함축적 의미가 있죠. 뭐냐? 무상. 과세 안 해요. 근데 만약에 국가 등이 쓰긴 써요. 갑걸. 근데 이게 그 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 이러면 세금 내야 돼요. 또는 무상이 아니고 얘가 유상이었다. 이때도 냅니다. 반드시 1년 이상 무상 사용 대비과세지 이게 1년 미만이거나 끝에 있네. 유료가 되면 이때는 전부 다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갑니다. 기타 재산 비과세인데 1번. 자, 대통령령에 정하는 도로하천 제방국어인데 당연히 비과세죠. 뭐 하천 누구한테 세금 부과요? 부과 못하죠. 그래서 밑에 뜻은 됐고, 그러니까 도로하천 제방국어 유지 묘지. 특히 묘지 끝에 있는 묘지는 요거 개인의 묘지예요. 개인 거. 그래서 법인은 게 아니고 개인 소유의 묘지입니다. 자, 또 넘겨서 두 번째입니다. 자, 2번 체크해야 돼요.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산림보호구역이나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건데 첫째 1번 체크합니다.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자 밑줄 어디 있다? 통제 보호구역이 있대요. 자, 그럼 통제 보호구역은 비과세 됩니다. 다만 옆에 계속 밑줄 다만 전답 과수원 대지는 빼고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럼 통제 보호구역은 원래 비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그 지역에 있는 땅 중에서 전, 답, 과수원, 대지가 있다면 그건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 것이 비과세 토지가 되고 자, 두 번째. 자,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채종림이나 시험림도 비과세합니다. 자, 3번 체크합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지정된 자연보존지구간이 의미한데 역시 밑줄 세 자연보존지구간이 의미합니다. 다음 밑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자연환경지구간이 의미해 이건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자연보존지구가 비과세입니다. 네 번째 갑니다. 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의미합니다. 얘도 체크합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는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번, 3번, 4번 좀 기억하고 자, 큰 3번 갑니다. 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게 반드시 임시용 이하 되고요. 그 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돼요. 근데 얘가 임시용이어도 이게 사치성 재산 같은 과세입니다. 반드시 임시용, 순수하게 임시용일 때 비과세가 성립되게 됩니다. 네 번째, 자, 비상재 구조용, 무료 도선용, 선교 구성용 같은 거 다 비과세입니다. 다섯 번째,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받은 건축물도 비과세입니다. 그게 쉽죠, 그죠? 그래서 재산세 비과세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쭉 읽어보면 금방 다 가능한 거고 지금 체크된 내용만 유념하시면 돼요. 나머지 건 솔직히 뭐 크게 걱정하실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재산세를 끝내도록 하고 어쨌든 재산세 중요한 거 꽤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체킹하시고 자,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전해드리기 목적세는 건너가세요. 목적세는 됐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파트로 갑니다. 종합부동산세로 쭉 넘어올게요. 자, 교재가 국세 파트인데 한참 넘어오시면 돼요. 자, 279쪽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한 문제쯤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한 문제 나는 게 나아요. 이거 안 나면 취득세나 양도세가 더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는 게 더 좋아요.
되게 문제가 쉽기 때문에 나눈 게 좋고, 부득이한 경우는 안 나눈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나눈 게 좋은데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요한 내용만 정리하고 이건 넘어갈게요. 일단 볼게요. 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자,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보유세고 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해서 재산세와 똑같이 매년 6월 1일 현재의 그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에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다만 재산세하고 차이점에서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얘는 공시가격 초과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지 재산가액 전액에 대해서 과세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원칙은 고지서에 의해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 납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고지서고 납세자 선택에 의해서 신고 납세가 가능하다. 그래서 조심할 게 고지서니까 이따 보겠지만 가산금도 붙지만 뭐도 붙냐? 가산세도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다 나와요. 자, 볼게요. 자, 279쪽에 1번 종합부동산세 정의가입니다. 자,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보유과세로서 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고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조세가 되죠. 두 번째, 자, 종합부동산세 특징가입니다. 1번. 자, 국세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합니다. 둘째, 보통세고 보유과세고 응익세고 인세인데 특히 오인세 옆에 써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모두 인별로 합산과세. 개인은 개인마다, 법인은 법인마다마다 합산해서 과세해요. 세 번째, 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해서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네 번째, 자, 현행부가 원칙에 의해서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사항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하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서 부과한다. 항상 무슨 주의? 사실주의입니다. 사실주의에 의해서 과세예요. 다섯 번째 갑니다. 자,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초과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이번도 종가세고 얘도 마찬가지 부동산 보유세니까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요. 그래서 항상 재산세하고 똑같아요. 단 차이점은 재산세는 재산가액 전액에 대해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고 얘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게 된다 이거죠. 6번 세율은 전부 다 정률세율로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7번째 납세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선정해서 어떻게 보통 징수하는 정부부과세 즉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하는 정부부과 과세 방법을 취하고 있죠.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뭐가 가능하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8번 자, 납부불이 이행되면 당연히 뭐가 붙어요? 가산금도 붙고 중가산금도 붙어서 가산금, 중가산금이 다 붙게 됩니다. 9번째 자, 분할 납부가 돼요. 그래서 재산세와 똑같이 500만원 초과할 때 가능한데 단 45일 내가 아니고 2개월 내입니다. 그래서 2개월 내에 분할 납부 가능하다. 10번째 자, 세부담에 상한선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토지가 됐건 주택이 됐건 다 100분의 150이 그 세부담의 상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요. 자, 우측에 두 번째 이제 과세 대상인데 이부터 좀 쉬었다가 과세 대상부터 이어서 같이 할게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